자, 지금부터 과학 과제 연구. 네, 벌써 3주차네요. 7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행 연구를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볼 텐데요. 중학교 때 이미 과제 연구 활동을 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과학탐구 실험 시간에 이런저런 조사 활동을 하면서 이용했던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까먹은 친구들도 있을 테고 안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완전히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터넷을 시작을 해줘야 되겠죠. 구글 클래스룸을 하고 있다 보면 기본적으로 크롬 브라우저를 쓰고 있으실 텐데요. 크롬 브라우저가 좀 더 편리하긴 합니다. 자, 여기에서 dbpr을 쳐주시면 dbpr하고 영어로 dbpr인데요. 한국말로 쳐도 나옵니다. 그래서 dbpr을 쳐서 검색을 해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화면이 나오면 맨 상단이요. 홈페이지 맨 상단에 오른쪽에 보시면 기관 인증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관 인증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기관 인증을 받아야만 요 DBP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기관 인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기관 인증을 해볼 건데 통진고등학교 학생들 뿐만 아니라 마성고등학교 학생들도 똑같이 통진고등학교 기관 인증을 받고 회원 가입을 눌러서 만들어내면 됩니다. 요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회원 가입을 두 번째로 해서 개별 아이디를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아이디로만 바로 로그인을 하셔도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관 인증을 한 번만 해 놓으시면 되니까 자,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 인증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기관 먼저 소속 기관 조회가 나와 있죠. 그래서 소속 기관을 통진고를 가지고 검색을 해주십니다. 자, 통진고로 검색을 하면 이렇게 통진고등학교라고 나와 있죠. 해당 기관으로. 기관 계정 아이디를 칩니다. 네, 선생님 컴퓨터에는 이미 저장이 되어 있어서 TJ Hi라고 되어 있고요. 비밀번호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메모 구글 행아웃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번을 그냥 막 퍼뜨릴 수는 없으니까 행아웃 계정으로 선생님이 따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니면 그냥 단톡방에다 올려드려도 될 것 같긴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단톡방을 한번 보시고요. 단톡방에 비번을 선생님이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 있는 비번으로 접속하시면 이렇게 통진고등학교라고 해서 아까 기관 인증이 있었던 그 부분에 통진고등학교로 나와 있는 게 보일 거고요. 인증 해제 누르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자,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회원 가입과 똑같기 때문에 그냥 다음 처리하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요거예요. 여기 있는 아이디와 비번 가지고 바로 접속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기 이름 쓰시겠고요. 그 다음에 제 아이디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쳐야 되겠죠. 네, 중복 확인을 하면 당연히 이미 가입되었다고 되어 있게 될 거니까요. 자, 그래서 중복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메일하고 인증 요청을 보내시면 인증 메일이 갑니다. 그래서 바로 인증 번호가 6자리 번호가 날아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인증 요청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걸로 해야 되겠네요. 원으로 하고 인증 메일 요청을 하면 이 이메일로도 제가 가입을 해놨나 보네요. 그러면 다른 걸로 해야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가입을 많이 해놨죠?
네, 이렇게 되면 인증번호가 이 이메일로 들어가 보면 인증번호가 와 있겠죠. 그걸로 눌러주시고 비밀번호 쳐주시고요. 전화번호와 직업에서는 초중고생 고르시면 되겠고 전공 과목은 뭐 딱히 뭐 선택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자연과학 자기 관심 있는 분야를 하시면 되겠죠. 이메일 수신은 안 해도 되겠고 등록을 하시면 네, 로그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인증 해제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로그인을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네, 그냥 바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기 걸로요. 자기가 만들어놨던 걸 가지고 이렇게 바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90일이 남았네요. 그래서 1학기 동안엔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검색을 해볼 텐데 여기다가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을 하는 겁니다. 상세 검색을 눌러서 더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검색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걸로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코로나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관련돼서 항균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키워드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항균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기는 어떤 걸 관심이 있는지 이 안에서 찾으셔도 되는데 내가 만약 지난번에 수업 중에 올렸던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요새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데 항균 필름이라고 해서 붙어 있는 거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리와 관련된 걸 하고 싶다 그러면 네, 키워드를 하나 더 넣어야 되겠죠. 항균하고 그다음에 결과 내에서 검색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아예 처음부터 구리하고 항균 이 두 가지의 특성을 알고 싶다면 여기 있네요. 항균성 구리, 구리 나노입자와 항균 효과 이런 식으로 구리가 들어있고 항균이 같이 들어있는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무튼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눌러보면 논문 보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얼마 안 나와요. 딱 그 초록 정도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초록 안에 기본적인 내용은 다 담겨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이 초록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 초록이라고 하는 게 다 요약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본 연구에서는 목련 에센셜 오일의 항균 활성을 봤대요. 그리고 항염증도 봤는데 우리가 항염증 쪽은 볼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센셜 오일을 어떻게 했느냐면 증류법으로 추출했대요. 증류를 시켰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항균이라고 하는 거를 모든 균에 대해서 다 한 게 아니라 요 균과 요 균 이 두 가지예요. 세 가지네요. 이콜라이하고 S 아우레우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우레오 지노사라고 되어 있네요. 네. 얘네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재료가 요거였고요. 그 다음에 페이퍼 디스크라고 하는 방법으로, 페이퍼 디스크 디퓨션이라고 하는 게 확산인데요. 페이퍼 디스크법이라고 해서 아마 작년에 통진고 학생들은 다들 해봤을 거고, 그 다음에 마송고 학생들 경우에도 아마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최소 저해 농도, 즉 이 균들이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낮은 농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들을 측정해서 확인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났더니 결과가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초록 안에 거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다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이진 않지만 간략하게 내가 원하는 연구와 관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파악할 때는 초록만 읽어보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S 아우레우스라고 하는 균주, 이 균주에 대해서는 목련 에센셜 오일은 18mm의 클리어 존을 형성했대요. 그리고 0.25mg per ml라고 하는 최소 저해 농도값 MIC 요 줄인 거죠. 그래서 최소 저해 농도값을 나타내는 우수한 항균 효과가 보였다. 항균 효과 나타났네요. 요게 대해서 두 번째 P라고 하는 아에루지노사 균주, 그 다음에 이콜라이, 이건 대장균인데요. 이 두 가지 균에서는 클리어존 형성이 14mm와 17mm 정도로 나타났으니까 18mm가 나왔던 것보다 조금 적지만 잘 나타났네요. 그리고 최소 저해 농도 값은 1mg
0.5mg 순서대로니까 요 균주 P 아에루지노사 균주에 대해서는 1mg/ml. 그 다음에 이컬라이라고 하는 대장균에 대해서는 0.5mg/ml로 측정되었으니까 아까 앞에 나왔던 0.25mg/ml보다는 4배, 4분의 1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4배 진하게 해야 효과가 있었으니까, 다음에 0.5니까 2배 진하게 해야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첫 번째 S 아우레우스 균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가 높았는데, 이컬라이라든지 P 아에루지노사 균주에 대해서는 효과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잘 나타났다라는 거네요. 항염중활성은 우리가 볼 게 아니니까 이거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결론 부분 이렇게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있네. 목련 에센셜 오일이 항균 및 항염증 효과를 갖는 그런 물질로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미래에 이걸 어떻게 이용할지도 역시 나와 있어요. 왜 했는지 이미 나와 있었을 텐데 여기 있네요. 화장품 기능성 물질이야. 그러니까 목련에 있는 에센셜 오일을 추출한 그 목련 추출물을 화장품에 넣어가지고 이 화장품이 항균 능력도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전을 하기 위한, 그리고 확인해보기 위한 그런 실험이었구나라는 것을 초록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내가 만약에 목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었다, 연구를 해보고 싶었다, 목련꽃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아니면 또는 항균 활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다, 또는 증류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다, 또는 이컬라이라고 하는 이 대장균의 항균 활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다, 또는 페이퍼 디스크 확산법이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다. 이런 다양한 관심사에 의해서 이 논문을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꽤 많습니다. 초록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거 정도면 내가 찾아봐도 되겠네 라고 하면 이제 논문을 실제로 봅니다. 자, 논문 보기를 클릭을 해보고요. 자, 논문 보기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내용이 쭉 나오겠죠. 그래서 어디에 실려 있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영어로 막 나와 있는데 겁먹지 마시고요. 한글로 되어 있는 것만 우리는 보셔도 충분하니까. 자, 서론부터 해서 재료 및 방법, 세포 배양해서 계속 보니까 균 배양은 어떻게 했고, 실험 재료는 뭐였고, 세포 배양과 균 배양은 어떤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실제 분석은 어떻게 했고 결과는 어떻게 했다 나와 있고, 여기에 이제 결과 사진들이 나와 있죠. 페이퍼 디스크, 여기 있는 하얀 동그라미들의 바로 페이퍼 종이 디스크고요. 빨갛게 되어 있는 이 동그라미가 이 부분에는 균이 자라지 않았다라고 해서 생육 저해환 또는 뭐 생육 저지환이라고 하게 되는데, 요만큼을 막아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었던 어떤 물질이, 지금 목련 에센셜 오일을 넣었다고 했는데 그 물질을 넣었더니 이 공간 안에는 미생물이 자라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효과가 이만큼이나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자료가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실험한 건지는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뭘 얼마큼 섞었고 이런 것들이 아마 다 논문 안에 나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결과 정리한 것들 표로 다 정리를 해서 그 자료 변환이었죠. 그래서 보기가 쉽게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얘네가 억제를 보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분석해봤더니 이 안에 어떤 물질들이 있었고 어떤 물질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는지라는 이론적인 그런 배경들도 들어있고요. 예, 성분 분석까지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감사의 글이 있네.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아니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결론 부분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어떻게 이거를 후속 연구를 할 수 있을지 보시면 목련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자, 그래서 보시면 피부 상재균이에요. 피부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어떤 균들, 그 다음에 항균 효과, 그 다음에 피부 염증 억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염증 억제제, 그 다음에 항균제로서 화장제의 재료로서 활용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을 도와주는 거 아니면 염증 억제, 염증 방지제 이런 것들로서 얘를 사용하고 싶다. 앞으로 그러면 후속 연구로서는 이것들이 이제 있겠죠. 실제로 피부에 써보는 연구 같은 것들 아니면 화장품과 섞었을 때 실제로 다른 물질과 지금은 섞이지 않은 상태로 연구를 했는데 다른 물질과 섞였을 때는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논문을 일단 찾아봤으면 이 논문들을 전부 다 요약해서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도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셔서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누르셔가지고요. 바탕화면에 목련꽃 에센셜 오일의 항균 및 항염증 활성 해서 PDF 파일로 저장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다시 찾아서 접속하지 않더라도 찾아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논문들을 찾았을 때는 바로바로 저장을 해 놓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저장해 놓은 게 여기 있죠. 그래서 저장한 파일들을 바로 모아 놓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과학 과제 연구에 폴더를 만드셔가지고 선행 연구조사라고 해서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다 모아 놓으시는 게 제일 좋겠죠. 지금 어떤 걸 하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주제를 항균이라고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항균과 관련된 내가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조사한 그런 논문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요것들을 모아놓고 나중에 이제 요약하는 것들을 같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DBPR 논문 검색 방법을 마치겠고요. 다음으로는 과학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관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